안녕하세요, 나쿤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일본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거의 반드시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질문인데 왜 일본에 오려고 하세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생각보다 대답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변이 좋을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해서는 안 될 답변은 유명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일본 문화가 좋아서, 이 답변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NG 답변이 오늘의 영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 연인이 있어서. 저도 일본 관련 영상을 만들고 있는 만큼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한일 부부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추천해 줍니다. 저도 10년차 한일 커플이기도 하고 다른 커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즐겁게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국제 커플 중에서 한일 커플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국가 간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 그런 만큼 교류도 많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는 당연히 일본인 연인과 계속 함께하고 싶어서 일본 취업이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저부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본 취업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로서는 충분하고도 넘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딱히 매력적인 이유가 아니니까 다른 이유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헤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반론에 너무 쉽게 막혀버리고 만약 결혼을 이미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취업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10년차 한일 커플로서,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일본행을 선택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국제연애 한일 커플의 고민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뭔가 되게 무거운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일본인인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일본행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멱살 잡혀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금도 예쁘게 사귀고 있을 한일 커플들, 그 중에서도 일본에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오지랖에 만들어보는 영상입니다. 국제 커플의 첫 번째 단점이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점은, 아마 많은 국제 커플께서 공감을 해주실 것 같은데, 국제 커플은 높은 확률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됩니다. 사실 한일 커플이 만나게 되는 계기라는 게 유학 아니면 워킹홀리데이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처음부터 혼자서 취업비자 등을 받아서 외국에 간 사람이 그대로 영주를 하게 되고 우연히 배우자가 될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학 기간이 끝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이 끝나서 귀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기약 없는 장거리 연애가 시작됩니다. 저희 부부도 제가 교환 유학생이었던 시절에 만나서 반년 정도 연애를 하고, 제가 유학 기간이 끝나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1년 뒤에 함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전까지 못 만났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다시 만날 날이 정해져 있기라도 했는데, 이 워홀도 끝나고 각자 한국과 일본으로 귀국을 했을 때는 정말 다시 만날 기약이 없었어요. 그대로 또 3년 넘게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됐는데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한 커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국제 커플의 장거리 연애를 끝내기 위한 방법은 결혼 외엔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부부가 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단위로 장거리 연애를 해야 하고, 어느 한쪽이 일상의 불편함과 문화적 차이를 감수하고 생활 기반을 완전히 외국으로 옮겨야 성립하는 관계가 국제 커플이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만약 취업을 통해서 일본에 온 경우라면 본인의 기반을 마련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어떤 기반도 없이 처음부터 배우자 비자를 통해서 일본에 온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제가 도쿄에서 채용할 때 이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분들은 높은 확률로 일본인 배우자분이 한국어를 아주 잘하시고 본인은 일본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에 적응이 안 되니까 일본어를 따로 공부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물론 배우자분께서 케어를 잘 해주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어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 문제,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과의 소통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겪지 못했지만 2세가 태어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국제 커플의 두 번째 고민은 아까보다는 훨씬 가벼운 문제인데, 결혼식 준비입니다. 결혼식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 결혼식은 부부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서로의 가족에게 배우자를 소개하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친족분들을 안심시켜드리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제 커플의 결혼식 준비라는 게 그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 문제는 그렇다 치고 일단 상견례부터 어느 나라에서 또 어떻게 언제 할지부터가 문제였어요. 물론 일본은 정말 가까운 나라지만 그래도 외국은 외국인 만큼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그 한국 출장이 있던 시기에 겹쳐서 상견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 끝나자마자 찜질방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또 상견례장까지 달려가고 그랬는데 진짜 바빠가지고 혼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양가 식구들은 당연히 말이 안 통하니까 저하고 아내가 중간에서 통역을 했습니다. 물론 그 순간이 정말 재밌고 신기하고 좋은 추억이긴 한데 조금 힘들죠. 결혼식은 오키나와에서 작게 했는데 그때 한국의 가족 중에는 여권이 없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오시려고 급하게 만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자주 봤는데 한일 커플이에요. 그런데 양쪽 다 한국어, 일본어를 못해서 영어로만 소통을 하는 커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런 커플의 경우에는 결혼식 준비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끔 우스갯소리로 국제결혼을 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고부 갈등이 원천 봉쇄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국제 커플의 마지막 고민거리는 아까부터 간접적으로 계속 언급하고 있었던 언어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소통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언어 문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서류 관련 작업을 할 때 특히 두드러집니다. 특히 배우자 비자로 갑자기 일본에 오신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배우자 비자 신청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해왔던 각종 행정 업무들을 일본에 와서도 그대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입 전출 신고, 가족관계 증명서의 발급 등 그런 사소한 것들을 전부 일본에서도 해야 합니다. 물론 일본인 배우자가 알아서 다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걸 다 떠넘기기에는 양이 또 만만치가 않죠. 사소하지만 싸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생활 중에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각종 세금이나 연금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고 관공서에서 업무를 진행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이것도 혼자 하기엔 꽤 힘에 벅찹니다. 결혼 생활은 현실이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게 부부잖아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테니까 빠르게 고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부부의 이혼율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언어로 인한 조금 더 사소한 문제를 꼽자면 TV를 볼 때 어떤 자막을 넣고 어떤 음성을 선택할 건지, 일본 예능을 볼 건지 한국 예능을 볼 건지, 이거 정말 사소한 문제이지만 쉽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각자가 어느 정도 배우자의 모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사소한 뉘앙스를 캐치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면 방송의 재미는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둘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 줄어들게 되고요. 물론 양쪽 다 혹은 한쪽이라도 한국어나 일본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사용하고 상대의 문화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국에서 살게 된 배우자 쪽에 아무래도 향수병에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혹시 스포츠 경기를 즐겨보신다면 그리고 한일 부부라면 괜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는 한일 부부라는 컨텐츠를 좋아하지만 제가 만드는 건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 주제를 예쁘게 담아낼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고 집에서 아내랑 한국어를 쓰고 전화도 메시지도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아내가 일본인이라는 특별함을 전혀 느끼질 못해서 그래요. 결혼 생활도 이제 4년이 넘어가는데 결국에는 그냥 부부입니다. 그냥 우연히 좋아하게 된 사람이 한국인이었고 우연히 좋아하게 된 사람이 일본이었던 거지 그냥 부부예요. 그래도 저처럼 일본인과의 연애를 계기로 일본행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앞으로도 공유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질문은 댓글이나 인스타에 남겨주시고요.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 멱살 좀 잡아줘 한손. 아 진짜? 잠깐만 천천히 리액션이 안 되잖아.